만성질환의 치료로 기대 수명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 수명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입니다. 즉, 신체 활동이 제한된 상태에서 침대에 누워서 보내는 여생이 길어졌다는 뜻입니다. 노쇠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운동입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도 지금까지 확인된 가장 좋은 약은 운동입니다. 더 나아가 회춘, 다시 젊어지기 위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김기원입니다. 노화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화,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단순하게 달력으로 센 살아온 날수를 뜻할 수도 있습니다만 시간적 나이와 생물학적 나이가 항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도 다르고 같은 사람이라도 장기별로도 나이에 따른 경과가 매우 다릅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많은 의사와 연구자들이 함께 고민해온 문제이고 정답이 없습니다.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은 신체 기능의 감소입니다. 근육량의 감소뿐만 아니라 근력, 걸음 속도, 활동량 등의 저하를 포함합니다. 특히 신체 기능의 감소와 관련해서는 근감소증이 요즘에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근감소증은 근골격계의 노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근력이 저하되면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걸음이나 균형 등의 신체 기능이 함께 저하되면 심한 근감소증이라고 진단합니다. 노화는 질병일까요? 굉장히 어렵고 철학적인 질문일 것 같습니다. 주름살이 생기고 머리가 하얘지는 것도 병인가? 나이가 들면 모두 환자라고 해야 할까?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전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며 각 장기의 기능이 떨어지고 어느 순간 한계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것이 정해져 있는 과정이고 교정할 수 없는 것이라면 나이가 들어 개체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즉 노쇠에 이르는 것은 생리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장기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병이 생기는 것은 꼭 정해져 있는 과정이 아니고 타고난 취약점이 나이가 들어 발현되거나 살면서 오류가 축적되고 이를 복구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병적 과정이라고 본다면 노화는 질병입니다. 노쇠는 국제적으로는 WHO에서 ICD-10의 질병으로 명시되어 있고 한국질병분류 KCD에는 아직 독립적인 질병 코드로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감소증은 국제적으로나 국내에서나 질병으로 인정되어 진단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노쇠, 노화라는 현상이 불가피한 생리적 과정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쪽으로 좀 더 기울어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동물 종마다도 수명의 차이가 현저합니다. 예전에는 일생 동안의 심박수, 세포의 분열수가 정해져 있다는 이론도 있었습니다만 종의 수명 차이를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덩치 큰 코끼리가 의외로 암에도 잘 안 걸리고 오래 삽니다. 활동량이 많은 새도 수명이 길 수 있습니다. 그런 걸로 볼 때 수명 역시 진화적으로 최적화된 종의 특징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종의 번식 전략이나 집단 구성 등을 볼 때 한 개체가 오래 사는 것이 유리하다면 늦게 발현되는 질병들에 대해서도 선택압이 작용해서 제거되었을 것입니다. 근감소증이나 노쇠도 꼭 불가피한 생리적 과정이라기보다 늦게 발현되는 병리적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 노화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관절이나 신경은 한번 만들어지면 세포 분열을 거의 하지 않는 조직에 해당합니다. 비유하자면 한번 만들어 놓은 건물은 건설 노동자들이 철수해버려서 새로 고쳐서 만드는 것이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디스크나 연골, 힘줄들의 생체 조직들은 견딜 수 있는 역학적 한계가 명확하고 그 한계를 벗어나면 망가지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골격계 조직이 견딜 수 있는 역학적 한계가 감소하게 되면 이전에 했었던 일상적인 동작들이 그 역치를 넘어가게 됩니다. 이를 근골격계 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무시하고 몸의 조건이 이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사용하던 대로 사용하면 계속 상하면서 통증이 발생하고 더 안 좋은 경과를 따르게 됩니다. 재활의학적인 치료의 목표는 절대 관절, 근골격계를 병 전의 수준으로 회복시키자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상태에 맞추어 동작이나 자세는 바꾸되 최대한 본인의 신체 활동을 유지하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고령에서 낙상은 왜 생기는 걸까요? 낙상에 이르게 되는 요인은 다양하고 복합적입니다. 재활의학과 의사가 보기에 낙상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운동 조절 기능의 저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쉽게 피했을 문 사이의 턱이라든지 살짝 미끄러운 바닥도 운동 조절 기능이 떨어지면 낙상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노인에서의 낙상은 사망이나 장애에 이르는 가장 흔한 외상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에서의 낙상은 외상성 뇌손상, 고관절 골절, 척추 골절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도 어마어마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중 어르신이 낙상으로 골절이 생겨 거동이 불편해지는 경우 그 어르신의 치료 비용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중 돌봐주는 사람의 경제적 기회비용까지 치르게 됩니다. 국내에서만 낙상으로 인한 의료 비용이 한 해에 5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낙상도 예방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복합 중재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낙상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WHO에서는 낙상을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나이 들면 넘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나이 들어서 운동하는 것이 무리다 등등의 문화적 관념이 그 사회의 낙상의 발생률, 낙상에 대한 대처 등에 크게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약 5년간 정부 지원으로 노인 낙상 예방 중재 임상시험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꾸준히 낙상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낙상 위험도를 지닌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는데 어떤 치료나 중재보다도 낙상이 예방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지역에서 시행되었었던 낙상 예방 중재가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 보건, 지역사회 전문가들이 함께 낙상 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하였고 그 지역에서는 낙상 발생률을 절반 정도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 비하면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춘 것이었습니다. 효과적인 낙상 예방 방법은 무엇인가요? 우선은 운동입니다. 동적 균형 운동을 훈련함으로써 낙상 예방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다제 약물을 복용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약을 많이 드시는 것도 낙상의 큰 이유가 됩니다. 여러 병원, 여러 과에서 약을 받아 드시다 보면 약물의 부작용으로 더 어지럽거나 졸릴 수 있습니다. 복용 중인 전체 약물을 한번 리뷰해보고 득과 실을 따졌을 때 줄일 수 있는 약을 줄이는 것이 낙상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좋은 걸 드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좋은 것이라는 것은 약이나 보약, 영양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열량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충분한 열량의 식사를 유지하시고 특히 근감소증과 관련해서는 단백질을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은 젊어지는 약도 없고 힘이 생기는 약도 없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를 드신다면 특히 우유에서 나온 유청 단백질이나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한 단백질제를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좋은 약 추천해달라는 어르신들께 그냥 고기 많이 드시라고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직은 임상시험 중에 있지만 근육이 늘어나는 약물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밥 잘 먹고 운동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근골격계의 노화도 운동이 중요한가요? 근골격계 시스템은 디폴트 상태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즉, 안 움직이면 나빠집니다. 혈관이 직접 자라 들어가지 않은 연골도 운동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는 지속적으로 움직여야만 기능이 유지되게 됩니다. 운동은 근골격계, 근육과 관절 등의 장기만 기능이 항상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뇌신경의 건강이나 심혈관, 폐 기능의 다른 장기 시스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도 지금까지 확인된 가장 좋은 약은 운동입니다. 질환 치료를 넘어서 현대의학의 새로운 목표는 무엇일까요? 노화, 특히 노쇠에 대해서는 운동이 최선의 예방이자 치료입니다. 산업혁명 시기를 거치면서 인간의 수명이 비약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당시에는 위생에 대한 관리 그리고 항생제의 발명이 기대 수명을 늘리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전염성 질환, 커뮤니커블 디지즈가 정복된 것이죠. 20세기를 지나면서 의학의 발전은 만성질환의 정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당뇨, 고혈압, 암 등의 의학적 치료가 발전하면서 비전염성 질환, non-communicable disease가 정복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성질환의 치료로 기대 수명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 수명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입니다. 즉, 신체 활동이 제한된 상태에서 침대에 누워서 보내는 여생이 길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삶의 질, 활동적인 노년 등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앞으로 의학의 초점은 당뇨나 심뇌혈관 질환을 잘 치료해서 오래 사는 만큼 건강한 신체 활동을 유지하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에 더욱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운동을 하고 신체 기능을 유지하며 사회적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화를 늦추는 약은 없을까요? 실제로 위고비의 체중 감소 효과에 더해 근육량을 늘리는 신약이 이상 임상시험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노쇠의 원인이 복합적인 만큼 한 가지 약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우선은 운동을 포함한 다학제 중재의 필요성은 계속 남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더 나아가 회춘, 다시 젊어지기 위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젊어진다는 것은 인류의 영원한 열망이니까요.
하지만 근육량을 늘리는 약만큼 근시일 내에 젊어지는 약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위고비에 대해서도 덧붙여 주의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위고비로 체중이 감소되는 경우 약 4분의 1은 근육량의 감소를 동반합니다. 예를 들어 위고비 치료로 10kg이 줄었다고 하면 그중 2.5kg 정도는 근육이 줄어든 것입니다. 하지만 체중이 함께 줄었기 때문에 걷기나 운동 기능은 나빠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위고비를 지속하지 않아 체중이 다시 증가하게 되는 경우 이때는 근육이 그만큼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고비로 요요를 경험할 때마다 근육량은 현저히 감소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근감소증이나 노쇠의 리스크가 있는 분들에게는 GLP 아고니스트의 사용이 더욱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노쇠와 관련된 최신의 연구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저와 제 연구팀이 더욱 주목하는 것은 약물과 같은 생물학적 치료가 아니라 공학적 해법입니다. 올해 초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피지컬 AI라는 개념을 발표하면서 로봇이 큰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과 함께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의 성장이 앞으로의 기술과 산업 발전을 이끌 것이라는 전망이죠. 의학에서도 로봇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활 로봇 분야도 로봇이 일찍부터 적용되었던 분야입니다. 하지만 집에서 편하게 쓸 수 있는 어포더블 테크놀로지를 구현하는 것이 현재의 가장 큰 난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쇠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운동입니다. 근감소증 등으로 근력이 조금 부족한 경우라도 로봇의 도움을 받아 자리에서 일어나 걸을 수 있다면 운동량이 늘어나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물론 이것도 검증이 필요합니다. 장기간 보행보조 로봇을 썼을 때 오히려 근육이 더 빠지고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현재 저희 팀에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고 내년쯤이면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임상의로서 제 예상은 로봇의 보조를 받더라도 활동량이 늘어나면 신체 기능과 건강 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결합하여 로봇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집에서도 누구나 편하게 로봇을 이용해 부족한 운동 기능을 보완하여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년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